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얼큰한 남자, 얼굴 큰 남자, 얼큰이 박진 의원, 박진 대통령 예비후보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예, 우리 박진 의원 원래 얼굴이 큰, 사실 얼굴이 큰 게 아니라 머리가 큰 거죠. 머리가 큰데 머리가 크에 따라서 얼굴도 큽니다만 네. 살이 많이 찌셨어요. 예. 예전에는 그때 마라톤 하셨잖아. 마라톤에서 이제 살을 쭉 뺐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산에 등산을 자주 가거든요. 네네. 네, 여기 보이는 북한산도 네. 주말에 가끔 가는데, 네. 그 산에 갔다 내려와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니까, 네. 거의 똔똔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똥. 예전에 원래 지역구 종로에서 삼선하셨잖아요. 그렇죠. 제 고향 종로에서 삼선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종로 해화동인가요? 명륜동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예. 네, 해화동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어른은 이북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경기 나오셨고 최재형 원장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최재형 그 원장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배가 됩니다. 경기 서울대법대 1년 선배. 네. 근데 누가 보면 거꾸로라고 그러죠? 예, 최재형 원장이 전 아까 박 의원 오셨을 때 궁금했는데 아마 최재형 원장보다는 한 4, 5년 아래겠다 싶었더니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은 그래도 그나마도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주목을 받는데 왜 우리 박진 의원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으세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정치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16, 17, 18때 이렇게 삼선을 내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곤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10년을 하니까 저도 타성에 이제 젖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예. 정치에서 8년이면은 긴 시간 아닙니까? 너무 길어요. 8개월만 없어져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나 할 텐데. 이게 저는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2012년부터 이제 보면은 종편 등에 계속 나오고 한때는 저도 종편의 황제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황제? 황제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그때부터 핍박을 가해서 그 전화 조갑제 김진 중앙일보 김진 여기는 박진이죠. 김진가 헷갈렸습니다. 이런 사람 다 그 민원연을 앞장서서 축출시켰습니다. 그래서 4년 몇 개월째 유튜브에 의존해서 근근히 지금 생계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제가 근근히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에 12명 중 후보가 있잖아요. 원래 13명이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어제 대선 행보를 갖다 여정을 그치겠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요.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겠고요. 그렇게 하면 12분이 됐는데 12분 중에 보면 너무 윤석열 또 이준석 대표 이런 식으로 계속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는 가운데 실제 가장 저는 저평가된 우량주가 두 분 있다고 봐요. 한 사람이 우리 박진 의원이고 한 사람이 저는 원희룡 지사로 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부에서 올해 중앙정계에서 8년이 없었던 거예요. 예. 원 지사는 이제 제주지사로 갔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에 갔었고. 예. 그러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1년 이 정치판이라는 것이 1년 반년만 살아도 사람들이 잊어질 판인데 8년이다 보니까 우리 박진 의원이 정말로 보면 사람들이 8년 동안 있다가 깜빡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박 의원 같은 경우, 박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경제 살리겠다, 또 상식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외교 안보 대통령 되시겠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경제 이야기하고 다른 예를 들어 공정과 상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공정과 상식 이야기 안 하고 경제 얘기 안 하고 외교 안보를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8년 동안에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핵도 있었죠. 촛불혁명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품인 겁니다. 다시 옛날에는 물론 정치를 했지만 8년 동안
소위 재충전을 하고 나온 예. 신상품이다 이렇게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박진 의원은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계도 쓰다가 네. 완벽하게 리모델링하고 네. 싹 정비한 신상품. 신상품 박진 의원인데 네. 이거 치면요 이게 네, 네. 이 마이크가 이게 민감해서 그렇군요. 쾅 치면 쾅 소리가 네, 울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남들은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세우겠다. 또 경제를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보면 12분 중에서 유독 외교 안보에 천착해서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우리 박진 후보 한 분이세요. 네. 공정과 정의가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모든 후보가 다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별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또 자기의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 12명 중에 사법고시 쳐가지고 검판사 한 사람들이 5명이나 있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네. 우선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전 지사,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5명이나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사법 이슈나 검찰 개혁이나 공정과 정의만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네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경제 살려야 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 늘려야 되고 노동 개혁해야 되고 교육 혁명해야 되고 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이거는 다 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대통령으로서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전문성을 가진 외교 안보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대통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를 그럼 난 도외시하고 외교 안보만 하겠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아니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정과 상식, 경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등등 탈원전 쫙. 근데 문제는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경제가, 그 다음에 일자리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서 공정과 상식. 이 얘기하니 좀 무신분립이란 말이 생각이 나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나라를 갖다 운영하는데 중요한 3가지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로 하면 외교 안보. 그다음에 식, 먹는 거. 경제. 그다음에 신. 이게 이제 공정과 정의입니다. 정의죠. 자, 그럼 뭘 제일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한다면. 병을 버리자. 그렇죠. 병을. 두 번째 식.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거 신이다. 우리는 흔히 해석하기를 갖다 군대 별거 아니고 경제도 별거 아니고 그저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 병은 마지막 나라가 망하더라도 흔한 얘기로 남의 나라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있어야 되고 옛날 유대인들 히브리들 마냥 바빌론 유수가 돼갖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먹고는 살지만은 그 정신 우리 시오니즘 그것만 지키면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일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저는 위대한 대통령 전 이승만 대통령을 꼽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안보 대통령이 잘 아시잖아요. 외교의 귀신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 대표께서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외교 안보가 먹고 사는 거랑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죠. 이제 지쳤죠.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어제 결정됐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돈줄 쭉 오는 거예요. 담보 대출한 사람도 이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폭삭 망하는 사람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금융 충격이 올 텐데.
이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인데 네네.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외교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보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경제가 없고. 네. 그다음에 외교가 국제적인 경제 환경하고 국내 경제가 직결돼 있는데 네네. 외교가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맞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네.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아, 이거 좀 멋있는 얘기다.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예. 함락 사태 이거 지금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가 부패하고 국민이 분열되고 군대가 와해되고 네. 그 미국이 빠지자마자 미국이 막대한 비용과 무기를 갖다 대줬는데 그게 다 탈레반으로 흘러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블랙호크인가요? 네, 그것까지 지금 그저 탈레반에서 넘어갔다. 예. 그 이제 그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동맹이 상실됐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어떻게 지켜주겠는가? 그동안 100조는 퍼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조 원을 갖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100조 원을 갖다 때려 부었는데 흐지부지고 지난번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프가니스탄 군대에 우리 중학생도 하는 발 맞추는 것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 와해된 거죠. 와해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한 국가가 네. 순식간에 패망할 수 있다. 네네. 이걸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국민들이 이번에 아주 경각심을 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많이 가졌을 걸로 봅니다. 아, 이게 안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안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권이 무너지면은 이런 그 비인륜적인 그 뭐 횡포가 탈레반의 횡포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들이 부르카 안 썼다고 총을 쏘고 아이들한테 채찍질을 때리고. 예. 그리고 담을 넘어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던져주고. 야, 이거 참. 그 이제 보면은 그래도 아직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상당수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 박 의원님이 대학이 몇 학번이세요? 7, 4학번입니다. 아, 그렇지 중학생. 우리 교련도 하고 뭐. 그렇죠. 네. 전도 7, 8학번인데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께서 대학교 2학년 때 75년 저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월남 베트남 사이공 패망 사이공에 보면 4월 15일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 날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이공 함락. 사이공 함락됐을 때 이야, 그리고 보트 피플. 네. 그 우리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태순 TV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이제 70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불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그래도 청바지 입고 얼굴 민낯으로 다니던 여성들이 부르카 안 썼다고 총 맞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한다고 채찍 때리고 음식이 없어 음식 못 해주겠다는 수류탄 까놓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21세기에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참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외교 안보가 중요한데 그 외교 안보 얘기하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친구시잖아요. 잘 압니다. 예. 그거 어떻게 친구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통위원장이죠. 외통위원장. 예. 네. 그 당시 그 제 카운터파트가 바이든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그때 부통령 되기 전이군요. 직전에. 그래서 미국은 상하원이 있으니까. 예. 하원은 이제 그 에드 로이스, 그 캘리포니아의 네네. 그 하원의원 아주 다선 의원이죠. 예. 우리 한국을 잘 알고. 네네. 그 다음에 상원은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예. 그 당시 하원은 공화당 출신, 상원은 민주당 출신. 저는 이 두 분을 다 상대를 한 거죠. 예. 한국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자격으로. 그래서 바이든 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는데 네. 이분이 뭐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네네. 36년을 외교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네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지정학적인 의미가 뭐고 남북관계 그다음에 한미관계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이라 네. 저도 많은 그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네네. 또 이분이 그 당시에 네. 버락 오바마 후보한테 예. 부통령을 제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죠. 예, 버락 오바마 의원은 초선 의원이에요. 상원 초선 의원. 일리노이주. 네. 예. 그리고
외교위원회의 첫 번째 흑인 출신 상원의원이에요. 그럼 다 백인들만 했어요. 근데 바이든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 6선이거든요. 근데 새까만 초선이 육선 의원한테 부통령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를 띄워달라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예. 바이든 그 위원장이 이제 박진 위원장 예. 대통령 언제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When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Chairman Park. 저거 뭐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인데 yes, sometime in the future. 조만간 미래, 조만간 나갈 거다. 네. 실제 그때부터 뛰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출마하시겠다고 열심히 말하도 뛰셔서 알고 있어요.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야 한미 관계 대등하게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13년 후에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대통령이 됐고 저는 출마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저 박진 저 친구 뭐 대화를 나눴더니 대화가 됩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을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외실했어요. 외교관을 시작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하셨죠. 미국,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래서 국비 유학생으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의전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공보비서관. 그래서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하셨고 YS 대통령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 20세기 후반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1990년 그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박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 있죠.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한테 대도무문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우리 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이든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보면 그냥 이른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옆에 통역관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대통령 되면은 나라의 국격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 하지만 아이젠하워가 무슨 얘기를 다 알아들어. 더 잘 알아들어.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한성 감옥에서 혼자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배제 학당에서 선교사들한테 선교사 영어 배웠고 성경을 아예 다 외웠고 통째로 영어 성경을 통째로.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박사학위를 했고 그 프린스턴의 총장이 우드로우 윌슨 총장. 나중에 두 분 다 대통령이 됐죠.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박진 같은 밭이네. 박진, 바이든. 그래요. 이제 대화, 실제 속 깊은 대화. 전 그래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대한민국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보면 드디어 그 웅크타드 기준으로 웅크타드가 발족한 이후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그 포함이 됐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64년에 그 웅크타드 유엔 무역 개발 회의라는 기구가 생긴 게 64년입니다. 지금 64년 용띠들이 뭐 원희룡 의원, 나경원 의원 그런 용띠들 아닙니까? 학번은 파리 학번. 파리 학번. 똥파리들. 그때 생긴 기구가 창설 이래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다시 재정리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정말 속 깊은 대화, 이제 그야말로 국가 지도자 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른바 국가의 운명을 갖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키를 잡아야 될 뭐 그런 나라가 되는데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사람이 좀 숫기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으면 영어를 못해도 가서 들러붙어갖고 뭐 정면 돌파를 하죠. 들러붙어서 이야기하는 척하고 그러면 알아서 또 옆에 박진 의원이 딱 얘기해 주잖아요. 옆에 그때 이제 비서관으로서 와서 쭉 얘기해 주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걸 못해. 어디 회의장 가도 국제회의 가면은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야. 그게 그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규모로는 우리가 세계 수출 6위 강국이고 수출 6위입니다. G7에 버금가는 선진국이고 무역 규모로는 뭐 경제 규모로는 세계 GDP 10위국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왜? 그동안에 전부 우물안 개구리처럼 네. 국내 문제에 매몰돼 있으니까. 잠깐만, 이 대목에서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데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문재인뿐 아니라 지금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원희룡, 황교안 이 판검사 출신도 다 그랬네. 다 전부 잘잘못을 가리는 사법부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재단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경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외교는 미래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전략과 또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네네. 이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외교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정치는 또 우리 당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는 당에서 나름대로 주도해서 끌고 가고 네. 경제는 경제 식견을 가진 국무총리가 네. 내각을 이끌면서 늘 매일매일 경제 운영을 체크를 하고 일자리를 체크하고 네. 수출과 환율과 물가를 체크하고 네. 이거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은 물론 정치 경제도 다르지만 고유의 권한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외교와 국방 권한입니다. 외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표하고. 외국과 담판을 하고 네. 조약을 체결하고 네. 선전포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가 없으면 나라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 나오셨고 참 헌법에 헌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 대통령은 바로 그거네요. 내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외교 사절들에게 이제 보면 네. 뭐 영전을 갖다가 그 신임장 제정할 때 대통령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바쁘면 외교 사절들이 신임장 제정하려고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외교부 장관한테 못 냅니다. 못 냅니다. 대통령한테 내야 돼요.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이 G7이나 G20이나 네. UN이나 뭐 APEC이나 네네. 이런 데 나갔을 때 우리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저 외국 정상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세일즈를 하는지 그걸 유심하게 보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예, 못하지. 안 하니 못하지.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쉽기도 뭐 하고. 어디 가서 혼밥하고 중국 가서. 예, 그다음에 여러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같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담판을 하고 네네.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단판 네. 얘기하니까 이거 예전에 보면은 다시 또 이승만 대통령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우리나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보면은 당시 뭐 메가더 또 그 이후에 벤플리트 장군 하고 직접 또 뭐 무초 대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나중 달라스인가 그저 존 포스터 달레스 국무장관 국무장관 네. 와서 우리 뭐 특사로 오게 되면 직접 담판해 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보면 그 깊은 식견과 네. 그다음에 돌파력과 그다음에 우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참 보면 안타까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대통령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도 중요하고 검사판사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외교 안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그 직책의 특성입니다. 네네. 대통령 되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사들이 신입장 제정하려고 줄 쫙 서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쏘거나 네네. SLBM을 쏘면 그것도 새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상황실에 들어가서 국방장관 합참의장 전부 국가안보실장 불러가지고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대목에서는 같은 경쟁자이십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의원의 말이 결코 보면 뭐 그냥 남을 폄하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다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검찰 사무라는 것은 그건 검찰 사무뿐 아닙니다. 그건 뭐 판사 출신의 최재형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한민국 이른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의 1%도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제 바이든 이야기하고 하는데 바이든이 오늘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시죠? 오늘 그 보니까 폭탄 테러 당해서 90명이 이제 아주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생 4년 몇 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갖다 비난해 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딱 한 가지 잘한 건 있다고 봐요.
그 400명 가까운 그 아프가니스탄 그 우리 협력한 한민들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들어왔죠. 예, 저 수송기 3대 보내서 그거 하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건 뭐 당연히 그건 했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지방 재건팀이라는 팀을 보내서 그 의료 봉사와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걸 많이 이제 기여를 했고 또 우리 부대들이 군 부대들이 가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정부로서는 꾸준하게 기여를 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신변의 안전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공포에 아주 질려 있는 사람들. 지금 봐서 그렇게 뭐 부르칸 썼다고 총 쏘고 하는데 그거 당연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같이 데리고 나온 거죠. 또 우리나라 국내에도 아프간 그 국민들이 한 400여 명 와 있거든요. 이분들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고 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이제 분산 수용할 겁니다. 뭐 바레인, 카타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캠프리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으로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또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보면은 오늘 우리 박진 후보는 경제 중요하다, 공정과 정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3년 동안 나라를 지켜내고 또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선 안보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박정희 대통령 18년에 이른바 비약적 경제 개발. 그 다음에 산업화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도 잘하지만 제일 잘한 것이 토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이죠. 북한에 농지개혁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 분배는 다 유상으로 했잖아요. 걔들이 분배라는 게 사람이 헷갈리는데 이게 분배라고 농민들에게 땅을 뺏어서 소작농에게 땅을 준 게 아니라 이용권만 준 겁니다. 그걸 세금으로 다 수탈해 갔어요. 그 수탈해 간 거죠. 자유당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독재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농지개혁한 것은 그건 큰 업적입니다. 이승만 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이승만 대통령 얘기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돌아가신 대학 은사이신 김광훈 선생님이 보면 이승만 대통령, 운암 이승만 대통령 너무나 보면 사숙하시고 흠모하시고 많이 글을 쓰시고 해서 그런데 그 기념사업 회장하셨구나. 그리고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인재 양성했죠.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을 또 원자 불씨를 갖다 세운 게 1956년, 57년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평화선 만들어서 독도 지켰죠. 그리고 미국의 장군이건 대통령이건 대학 총장이건 할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 전부 다 손을 들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 그 한미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뺐죠. 전쟁을 끝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데 전쟁을 끝내려면 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하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나 북진하겠습니다. 미국이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있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 반공포로도 막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아주 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한국을 침략하면 미국을 침략한 것이고 미국을 침략하면 한국을 침략한 거다. 합시다. 그거를 1953년에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일인 게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국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 나라와 대등한 조약을 맺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당시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다는 타이완이나 일본하고도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없죠. 유일하게 미국으로 봐서는 미국 외교에 실패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계속 저희가 운암 이승만 대통령 갖다 끌어들이는 게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무역 규모로는 6위.
그 다음에 경제 GDP 규모는 10위, 군사력은 세계 우리 6위입니다. 네. 6위. 이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건전하고 상식적입니까? 건강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그 전후에서 해방 전후사의 이른바 이념의 극한적 좌우 대립, 거기에다 나라가 분열되고 정말 그다음에 그때 상황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야말로 지금 예. 아니 군사력 6이면 뭐 합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지금 보면 맨 갖다 성추행 문제만 일으키고 군인들 기강이 지금 한마디로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그야말로 깡패 같은 놈들이 서갖고 ICBM 우리 미사일 쏘겠다, 우리 핵 갖고 너희 조져버리겠다 이러고 이건 솔직히 말해 1949년 그러니까 해방 전후 6.25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과 저는 오버랩되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 외교 안보 대통령의 필요성. 좋습니다. 뭐 박진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나머지 11분 중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외교 안보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황 대표 잘 아시지만 해방 전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은 것은 그 미국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꿔준 건데요. 그렇죠. 미국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하고 협력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다. 뭐 6.25가 날 줄은 뭐 전혀 예상도 못하고 소련과 같이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북한을 분단된 상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 잘못된 거다. 당신들 공산주의가 뭔지 모른다. 그렇죠. 소련은 분명히 그 배신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라는 그 기본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한반도가 나중에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자꾸 설득을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죠. 미국의 입장을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국익 차원의 독립을 위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아주 껄끄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에버레이드 오퍼레이션. 56년에 에버레지 작전. 아니 53년. 53년에. 근데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행정 수반으로 다시 내세우려고 타진을 해봤다는 건데 백선엽 장군도 너 무슨 소리야? 우리 국부님이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무슨 친미주의자다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그 수정주의적인 해석이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을 또 친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경계하고 가장 그 매서운 눈으로 본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일본을 조심해라.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 미국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책으로 냈잖아요. 예, 미국 친구들이 저 친구는 나타나기만 하면 일본 흉본다. 흉을 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면 좋은데 내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니까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외톨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맞습니다.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을 보여준다. 미국놈도 이게 혼내고 다때마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태평양의 패권을 위해서 미국을 공격할 거다 하는 게 결론인데 그 책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그 승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좀 가져와 봐. 국무성에서 그걸 필독서로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일본 당시 일본의 군부하고 일본 지도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읽은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요. 불편해하고 한때는 제거하겠다는 생각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친미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역사는 제대로 봐야죠. 이제 보면 이제 그건 뭐냐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재 외교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그 역할을 갖다 얘기했던 거죠.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많이 우리가 미국과 지금 중국 사이에 껴 있잖아요. 뭐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하기 좋아하는 이야기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손잡고 뭐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생각같이 쉽지 않을걸요. 소위 그 안미 경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선 안보와 경제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죠. 네네. 과거에는 뭐 군함, 그다음 뭐 항공모함, 뭐 전폭기, 네. 뭐 탱크 이게 이제 전쟁의 수단이지만 네. 지금 전쟁 어떻게 하니까 디지털, 반도체, 컴퓨터, 네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으로 하잖아요. 네네. 완전히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 바로 핵심 기술이 바로 안보고 네. 경제 안보가 제일 지금 중요한 그 화두가 됐기 때문에 네. 경제는 뭐 중국, 안보는 미국 이게 더 이상 안 되고 네네. 두 번째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정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예. 예.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고 추월을 해서 네. 소위 중국몽을 이루고 네. 소위 그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죠.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네. 중국은 바로 옆나라인데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뭡니까?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파트너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25%를 무역을 맞습니다.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중국이 그것 때문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네.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주권 외교를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중국이 그림자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당당한 주권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식견과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밑에서 갖고 온 사람들이 써준 대로 그 외교 안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철학과 전문성이 없이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 우리 A4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A4 이거? 대통령. 네네. 근데 좀 우리 박진 의원, 박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하고는 또 친구지만 또 뭐 중국하고는 뭐 좀 어떻게 인연이 있어요? 예, 중국에 제가 자주 갔죠. 예. 그 한중 교류 협회 또 21세기 중국 지도자 협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자주 갔는데 네.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네네.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네네. 공부를 하는데 네. 그 옆에 보면 플래처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미국 아마 워싱턴과 국무성에 아마 제일 플래처 스쿨 출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플래처 누구예요? 플래처라는 분이 이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이제 학교를 설립한 분인데 Law and Diplomacy 법률과 외교를 그 가르치는 대학인데 네. 거기에 그 중국 학생이 하나 와 있었어요. 네네. 양지미엔이라고요. 그 아주 옛날 얘기네요. 83년도 얘기죠. 예. 네. 그 제가 처음 만나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희는 중공이라고 중공. 적국입니다. 빨간 나라. 예예. 그런데 그 학생이 미국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인사를 했죠. 나 예. 한국에서는 박진이야. 너 이름 뭐야? 난 중국에서는 양지민이야. 양지민. 너 무슨 공부해? 미중 관계를 공부한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영어 발음이 영국식 발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너 그럼 영국서 공부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문화혁명 때 농촌에 가서 BBC 라디오 들어서 혼자서 BBC 라디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가면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이제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당삼채 말이 있는데 네네. 그 밑에다가 친구의 우정은 바다보다 높고 뭐 하늘보다 높고 뭐 이렇게 네네. 시를 써가지고 하나 줬어요. 네네. 그 자기가 닭을 한 마리 사갖고 가지고 깐풍기를 만들어줬어요. 예예예. 깐풍기인지 라족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뭐 어차피 한국입니다. 고마워했는데 그랬는데 예.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네. 중국 상해를 갔는데 네. 이 친구가 중국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원장이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죠. 예. 한국 국회의원들하고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 형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오. 중국 베이징에. 예예. 그 외교부 장관이면 양지차 아닙니까? 양제츠. 예. 양제츠. 지금 왕이 보다도 선임자고 더 높습니다. 지금 정치국원이죠. 정치국원이죠. 예, 지금 저 외교 담당 정치국원인데 네네. 꼭 자기 형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외교부장인데 그 양제츠가 네네.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당시 그 유명한 외교부 장관, 저는 외교통일위원장. 네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양제츠 지금 정치국원한테 네네. 내가 미국서 공부할 때 사실 동생하고 잘 알게 됐는데 동생이 헤어질 때 그
닭 요리도 해주고 무슨 당삼치 말도 선물 주더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요리가 어떻습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맛있던데 그랬더니 동생이 요리 잘 못하는데. 그리고 저 중요한 건 지금 이번에 우리 박진 의원이 대통령 되시게 되면 양제스하고는 또 보면 뭐 깊은 대화. 지금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이랬습니다. 이 집단지도 물론 뭐 시진핑 뭐 거의 뭐 많은 권력, 그 정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치국 상무위원 또 정치국원이 되어 있고 네. 집단지도 체제예요. 네, 아주 피라미드 체제죠. 피라미드 체제 있고 그건 외교 담당 지금 왕위는 지금 보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고 네. 이 사람 그 그 위에 있는 위에 네. 또 당에서 통제하는 게 바로 이제 양제스. 네. 예전에 다 이제 왕이 자리를 다 거쳐서 더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과 중국의 네. 그 인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제 이름은 한국의 박진 대통령입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미 벌써 글로벌 인맥과 네트워크가 있어요. 바이든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하고 네. 그야말로 편안하게 네, 만나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속 깊은 대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동북아에서 네.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네네. 이걸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 차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네. 동북아시아에서 동네 축구할 게 아니라 네. 인도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로 우리가 나가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으면 그렇게 국제적인 스타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외교도 이 좁은 동북아시아를 벗어나서 인도 태평양과 유럽과 남미, 중미, 아프리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프리미어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하는 G3 외교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능력과 전문성과 비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계속 우리 얘기했으면 헌법에 나와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군통수권자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끝으로 당 문제에서 닭이 아닙니다. 제가 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로 유명하죠. 네네. 이분이 그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왔어요.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네네. 그 러시아의 보리스 옐진 대통령을 만나고 네네. 서울에 온 거예요. 네네.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서 3시간 동안 국제 정세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그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다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하다. 네. 그런데 우리는 배나와 계획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배나와 계획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각하 지금 저 배나와 계획 무슨 말씀? 배나와 계획이라 카이 이러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참 난감했는데 뒤에서 그 김기수 수행하던 비서실장, 예. 수행실장. 예. 변화와 개혁 이러는 거예요. 체인지. 그래서 제가 닉슨 대통령한테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change and reform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있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민주주의는 옵니다. 야 거기서 갑자기 닭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있어 봐. 닭은 치킨이고 모가지는 이거 스퀴즈고 예. 그 다음에 새벽은 돈인데 야 이걸 갑자기 제가 통역을 하려니까 난감한데 그때 이제 딱 생각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수탉이지 센 닭이야. 그리고 목을 졸르는 거는 스퀴즈가 아니라 스트랭글. 그 다음에 돈 새벽이 열린다는 breaks. Strangle the rooster, steal the dawn breaks. 제가 그랬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루스터. 예. Strangle the rooster. 루스터는 거친 닭이죠. 그렇죠. 아침에 수탉이 막 울지 않습니까? 닉슨 대통령이 That's great idea. 민주주의는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 탄압을 해도 새벽이 열립니다. 이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재갈법. 이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정부가 이 여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모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G7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스스로 깎아먹고 그 피를 흘려서 얻은 민주화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나라를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 언론 재갈법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이거는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 얘기했다 당도 흘렀는데 당자 이제 그 들어가 네. 당 국민의힘 당 12분 아까 윤희숙 의원 처음 얘기하면서 윤희숙 의원은 어제 이제 사퇴를 했고 이제 후보직 사퇴를 했고 12분인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12분이 아까 보면 물론 뭐 법조에 능하신 분도 있고 뭐 경제에 능하신 분도 있고 또 통일외교안보에 능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드림팀을 좀 구성해 보세요. 또 그 드림팀을 갖다 구성해서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을 뽑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드림팀을 구성하려면 외교안보 전문가가 들어가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지금 뭐 검사 판사 출신이 5명이나 있으니까. 예. 뭐 그 중에 뭐 한두 명, 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이런 얼굴들이 나오겠구나.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한 팀이구나, 같은 배를 탔구나. 네. 이런 느낌을 줘야. 네.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번 선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어떤 선진국이 되고 어떤 경제가 융성을 할 수 있을지,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이 비전이 없이는 저는 지금 그냥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한테 정권 교체하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집권을 해서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수권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전 이번 선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같이 반문정서 편승해서는 저는 앞으로 저쪽 10월 10일 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잖아요. 네. 설사 이낙연 씨, 정세균 씨가 대통령 후보 돼도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합니다. 그러니까 반문은 이미 그때 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드림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정의는 시대 정신 인정합니다. 흐트러진 경제 살려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죠. 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탄탄한 외교 안보의 안정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른바 사상 누각이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박진우 의원 8강 돌파하시고 8강 4강 또 이왕이면 4강 가서 네. 또 4강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들어가시고 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